여러분 반갑습니다. 훈쌤입니다. 남녀중 온라인 체육교실 소프트다트 2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안내했듯이 오늘은 소프트다트 두 번째 시간으로 다트의 기본 자세와 다트판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트에도 프로 선수가 있을까요? 보통은 다트를 술집에서 하는 놀이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다트도 엄연한 하나의 스포츠로 다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 선수들이 존재합니다. 다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불과 2.43m 코앞의 관역을 맞추는 건데 무슨 기술이 필요하겠어? 라고 의심을 하고 다트를 시작하지만 막상 직접 다트를 던져보고 나면 다트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원하는 곳에 단 한 발도 꽂지 못한다는 걸 아는 순간 다트에도 기술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세 가지만 갖추면 누구든지 다트를 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첫째, 기본기를 충실히 익힌다. 둘째, 바른 자세로 꾸준히 연습한다. 셋째, 다트를 던지는 순간 집중력을 발휘한다. 이 셋을 갖추면 누구나 즐기면서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다트 수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냥 편한 자세로 던지면 안 돼요? 대충 겨냥해 던져도 처음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력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죠. 실력을 늘리기 위해선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중 탄탄한 기본기와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트의 기본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현재 다트는 없지만 주변에 있는 연필이나 펜을 다트로 생각하고 자세를 따라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트의 기본 자세는 다트를 쥐는 방법인 그립, 양발의 위치를 나타내는 스탠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트를 던지는 방법인 스로잉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로잉은 에이밍, 테이크백, 릴리즈, 팔로 스로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말로는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으니까 다 함께 다트의 기본 자세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포츠라도 처음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자세인데요. 던지는 사람마다 던지는 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기본적인 자세를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 지금부터 다트의 그립, 스탠스, 그리고 스로잉까지 다트를 던지는 기본적인 자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립은 다트를 잡는 방법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두 개의 손가락을 사용하는 투핑거 그립, 세 개의 손가락을 사용하는 쓰리핑거 그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개의 손가락을 사용하는 포핑거 그립까지. 다트를 잡을 때는 편안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불필요한 힘은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 포인트. 검지 위에 다트를 올려서 무게중심을 찾은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살며시 주면서 그립을 하는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다트 전문 선수들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전문 선수를 통해 이번에는 잘못된 그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나치게 앞부분이나 뒷부분을 잡는다든지 주먹으로 꽉 쥐는 것, 표창처럼 쥐는 것,
잘못된 방법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스탠스는 다트를 던질 때 발의 위치를 뜻하는데요. 기본적인 3가지의 스탠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스탠스는 보이는 것과 같이 타깃과 정면으로 취하는 자세로 장점은 계속 같은 자세를 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다른 스탠스보다 체력적으로 무리는 없지만 다트를 던질 때에 시선과 어깨 위치가 멀어 원하는 방향으로 던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측면형은 던지는 손과 같은 방향의 발이 스로우 라인의 수평이 되도록 서고 나머지 한 발은 뒤로 빼는 방법인데요. 두 발은 평행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중심을 앞쪽 발에 두지만 너무 체중을 두면 던질 때 뒤쪽 발이 들려 자세가 불안정해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중간형은 스로우 라인에 던지는 손과 같은 방향의 발을 45도 정도 틀어서 선 뒤 나머지 한 발은 뒤로 빼는 방식입니다. 정면형보다는 자세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체력적 피로도가 높지만 다트를 던질 때 어깨와 시선의 일치점을 찾기 쉬워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다트를 던지는 스로잉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그에 앞서 자세 잡는 방법의 포인트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얼굴의 방향은 정면을 향하도록 합니다. 얼굴 방향이 기울어지면 겨냥하는 위치가 어긋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팔꿈치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나 아래로 올라가거나 또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트 쥔손을 자연스럽게 머리 위로 올린 다음 힘을 빼고 천천히 내리면서 다트 쥔손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팔꿈치의 위치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 위치를 기억해서 항상 일정한 자세로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스로잉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스로잉은 다트를 던지는 동작을 뜻합니다. 겨냥하는 것부터 시작해 다트가 손끝을 떠나 보드에 꽂힐 때까지 총 4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이밍, 두 번째는 테이크백, 세 번째는 릴리즈, 네 번째는 팔로우 스로입니다. 첫 번째, 에이밍은 다트를 던지기 전 기본 자세로 시선과 다트, 타깃을 일직선상으로 놓고 세 지점을 연결하듯이 자세를 취하는 동작입니다. 두 번째, 테이크백은 기본 자세인 에이밍에서 다트를 얼굴 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말합니다. 이때 팔꿈치는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다트를 쥔 팔을 일직선으로 부드럽게 당기면 됩니다. 테이크백을 함으로써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다트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릴리즈는 팔을 펴면서 쥐고 있던 다트를 손가락에서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팔꿈치는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요. 팔꿈치가 흔들리면 다트가 불안정하게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릴리즈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 조준했던 위치에서 다트를 놓는 것입니다. 네 번째, 팔로우 스로우는 타깃을 향해 마지막까지 손을 쭉 뻗는 동작입니다. 이때 힘 조절이 필요한데요. 힘이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다트가 꽂히는 높낮이가 변할 수 있습니다. 다트가 꽂히는 순간까지 목표점을 향해 뻗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4가지의 동작을 모두 배웠습니다. 그럼 실제 다트 전문 선수들의 자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트는 던지면 직선으로 날아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갑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앞에서 배운 4가지 동작을 이어가는 것이 자세의 기본 정석입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잘못된 스로잉 자세를 보여드릴게요. 특히 야구 같은 자세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데요. 실력도 늘지 않을 뿐더러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잘못된 동작인지 바로 이해가 되시죠?
자세가 바르고 멋있으면 시선이 절로 가지만 무엇보다 실력이 빨리 는다는 사실. 좋은 자세가 몸에 뵐 수 있게 꾸준한 연습은 필수겠죠? 그리고 실제 게임 시에 던지고 나서 다트를 뽑을 때는 다음 사람이 관역을 노리기 쉽도록 보드 옆에서 뽑아주고 배럴 앞부분을 잡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뽑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오늘 배운 다트의 기본 자세를 잘 기억해뒀다가 등교 후에 다트 수업을 할 때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다트 실력을 뽐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다트판의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트 정중앙에는 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장 안쪽의 원을 더블불, 바깥쪽의 원을 싱글불이라고 합니다. 황소의 눈을 영어로 불이라고 하는데 이 다트판의 정중앙인 이곳이 황소의 눈을 닮았다고 해서 불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황소의 눈을 닮았나요? 선생님이 보기엔 환한 황소의 눈을 연상케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불에도 각각 점수가 주어지는데 바깥쪽 싱글불을 맞히게 되면 25점, 그리고 가장 안쪽 더블불을 맞히게 되면 50점의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럼 다트에서 더블불을 맞췄을 때 한 번에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까요? 다음 화면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트판을 피자판이라고 생각했을 때 먹기 좋게 잘라놓은 피자 조각에 해당하는 지역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숫자들이 그 구역에서 득점할 수 있는 점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파란색, 빨간색의 색깔로 이루어진 띠 같은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숫자 바로 밑에 있는 큰 띠의 지역을 더블존, 그리고 안쪽에 작은 띠의 지역을 트리플존이라고 하며 나머지 부분을 싱글존이라고 합니다. 싱글은 하나, 더블은 둘, 트리플은 셋을 뜻하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렇다면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싱글존에 다트가 꽂혔을 경우 20점의 싱글인 1을 곱해서 그대로 20점의 점수를 획득합니다. 그런데 바깥쪽에 있는 더블존 지역에 다트가 꽂혔다면 20점의 더블인 2를 곱해서 20점의 2배인 40점을 획득하고 안쪽에 있는 트리플존에 다트가 꽂혔다면 20점의 트리플인 3을 곱해서 60점의 점수를 획득합니다. 20의 트리플 구역을 마치게 되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더블불 50점보다 한 번에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트에서는 20점의 트리플 구역보단 불을 공략해서 점수를 획득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구역의 크기 차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20 트리플 구역은 불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얻을 수는 있지만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불보다 작기 때문에 선수들도 20 트리플 지역을 맞추기보단 주로 불을 공략해서 게임을 풀어나갑니다. 또 한 가지는 20 트리플 바로 옆에는 1과 5의 작은 숫자가 있지만 불 같은 경우에는 여러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점수를 획득하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점수를 계산해보는 연습을 해볼까요? 11을 기준으로 점수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트가 11에 이 지역에 꽂혔습니다. 바로 트리플 존이죠. 자, 그렇다면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11점의 트리플 3을 곱하니까 33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다트가 10일에 이 지역에 꽂혔습니다. 이곳은 바로 더블존이죠. 그렇다면 점수는 11점의 2배인 22점이 됩니다. 자, 우리 이젠 확실히 알겠죠?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다트의 기본 자세와 다트판의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프트 다트 마지막 시간으로 다트의 다양한 게임들과 그리고 수행평가에 대해서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